수학 익힘책 72쪽, 73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동원이의 만학생들이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조사에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번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 수. 학생 수는 안 나와있지만은 45%가 나와있고, 책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15%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45%이고 15%이고 3배죠. 그래서 이건 3배. 2번 운동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이 12명이라면은 운동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은 30%인데 12명입니다. 기타에 속하는 학생은 10%죠.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0%가 12명이라면은 12명의 3분의 1. 4명이 되겠죠. 4명. 그럼 3번 위에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넣어서 기사문을 완성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자신이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4번 본인의 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어느 혈액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가요? 비율이 가장 높은 혈액형은 A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A형인 학생 수는 A형 34%고 AB형인 학생 수의 AB형은 11%가 되죠. 약 몇 배인가요? 했는데 AB형 11%에 2배 하면 22%, 3배 하면 33%가 되죠. 그래서 약 3배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6번 원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써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쓰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이제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단원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래프를 한번 총망라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다가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들을 한번 다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요 선 모양으로, 꺾은 선 모양으로 자료를 나타낸 그래프 이름 뭐라 그러죠? 바로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제목은 선생님 키의 변화인데, 선생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의 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선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키가 커지다가 14살과 16살 사이에 키가 한 번에 많이 자랐죠.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한 1년에 20cm 가까이 컸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나타낼 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이후에는 키가 또 다시 조금씩 자라나다 지금 키가 되었다 하는 모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항목 간의 수치를 비교할 때 가장 적합한 그래프는 요거겠죠. 바로 이 수치를 막대 모양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생님이 제목으로 정해놨는데,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 5명,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 3명,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10명,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4명,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막대로 이렇게 키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과목을 가장 많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학생이 더 많은 과목은 무엇인지 비교가 확실히 되죠. 그죠? 그래서 항목 간에 비교하기 가장 편한 그래프가 바로 이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의 변화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을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다. 이것도 좀 표현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쓰임새에 맞는 그래프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선생님 세로로 좀 길게 그려놨습니다. 선생님이 이 사람 수를 그림으로 표현해놨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오늘 메시지를 받은 건데 온라인 학습 사회 과목 어떤 반이 많이 참여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피드백 하는 거 있죠. 몇 반입니까?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달고 하는 건데, 수업은 다 잘 들었겠지만은 이 피드백 활동에 누가 열심히 참여했는지, 그리고 각 반별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원 선생님이 보내준 메시지를 참고해서 적은 건데 보면은 딱 보면은 어떤 반이 가장 참여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4반 친구들은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반들도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인원수를 숫자를 안 적어놓더라도 이렇게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6학년 때 배운 그래프는 비율 그래프라고 이제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배웠는데 이거 왜 배웠냐 하면은 요거 한번 다시 볼까요?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에 체육, 국어, 수학, 미술 4개 과목이 있는데 다른 과목들은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반 친구가 전체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10명이긴 한데 전체가 몇 명인지 전체가 100명인데 전체가 1000명인데 수학을 10명이 좋아한다. 그러면 뭐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 그래프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수학은 10명이 선택을 했지만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 그 다음 과학 이런 순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율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 그래프를 그대로 나타낸 게 또 원 그래프. 이렇게 비율을 두 가지 방법, 띠 모양, 원 모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래프를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정리할 때 이 5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 스트림에 맞게 잘 선택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 우리 책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여러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교과서 106에서 107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06에서 107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보세요.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그림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 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동그라미로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초미세먼지 성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원 그래프입니다. 초미세먼지 성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말해볼까요? 경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6에서 75 마이크로그램이면 나쁨인데 경기는 37 마이크로그램이네요. 다른 지역은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입니다. 초미세먼지 성분 중 황산염, 질산염 등이 가장 많습니다. 원그래프를 보면 황산염, 질산염 등이 58.3%로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우선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크기가 큰 것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고 그림의 크기가 작은 것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입니다. 자료에 따라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먼지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통 독서량은 책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원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각 항목 길이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율까지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와 원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초미세먼지 성분은 띠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2.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보세요.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냈나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의 길이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냈나요?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어떤 그래프로 나타냈나요? 띠 그래프입니다. 전체를 100으로 할 때의 비율, 즉 100분율로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먼저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본 미세먼지 농도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이런 막대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수량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는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순서이고 미세먼지의 농도도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5월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8월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 편리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편리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제조업 연소를 통해 나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습니다. 띠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각 항목 길이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띠 그래프를 사용하여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 데 편리합니다. 이렇게 6개의 띠 그래프를 사용하여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었습니다. 연령별로 후보 득표율의 변화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3.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보기에는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내 키의 월별 변화를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까요? 적어보세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기 좋은 꺾은선 그래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지도 위에 그림이나 막대로 농도를 나타내는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모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자료를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은 수학 배움 공책은 없습니다. 이제 수학 배움 공책은 6단원 한 단원 남았죠. 이제 거의 마지막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수학 5단원에서 여러분들 배울 내용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 보면서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활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수학 배움 공책은 없지만은 수학 익힘책 숙제는 오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익힘책 숙제도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